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1위 커피 소비국 미국이 무릎 꿇은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원두가 끊기고 스타벅스와 중국 루이싱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 단 25센트짜리 한국 믹스커피가 뉴욕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벌어진 커피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승자가 된 작은 믹스커피 한 봉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여름, 뉴욕 맨해튼의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커피의 성지라 불리던 이곳에 전례 없는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50%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브라질 원두 가격이 2배로 뛰었고 스타벅스와 중국 루이싱 커피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라떼 하나에 9달러? 이게 말이 돼? 월스트리트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곳곳에는 일시품절 안내문이 붙었고 루이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도 예측하지 못한 빈 진열대 사태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의 하루는 커피로 시작되는데 그 커피가 사라진 것입니다. 뉴욕의 아침 풍경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2025년 여름,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 레이놀즈. 20년간 미 해병대에서 복무했고 지금은 맨해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사무실 아래층 스타벅스에서 벤티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2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여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한산하던 스타벅스에 긴 줄이 서기 시작했고 길 건너편에는 중국 루이싱 커피 매장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은 스트레스로 얼굴이 굳어 있었고 루이싱은 매일 새로운 할인 이벤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해병대에서 20년간 여러 전쟁터를 경험해 봤지만 이렇게 치열한 상권 전쟁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의 예상치 못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루이싱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앱 기반 주문 시스템, 스타벅스보다 30% 저렴한 가격, 그리고 화려한 인스타그램 마케팅까지. 매일 아침 제가 목격한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들은 루이싱 앱으로 미리 주문하고 픽업만 하고 가는 반면 스타벅스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길고 긴 대기줄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타벅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앞세워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했고 대규모 광고를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자극했습니다. 진짜 커피는 스타벅스라는 슬로건 아래 방역에 나선 것이죠. 결국 맨해튼 한복판은 디지털 vs 아날로그의 치열한 대결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 전쟁의 최전선을 지나치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전쟁의 결말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5년 8월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같은 건물 15층에 있는 한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토 때문이었는데 김 변호사님이 저에게 커피를 권하셨습니다. 스티브 씨, 커피 드실래요? 당연히 일반적인 커피 머신 커피를 예상했는데 나온 건 작은 봉지였습니다. 맥심 오리지널이라고 적혀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런데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인스턴트인가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함이 조화롭고 크림의 부드러움과 커피의 진한 맛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진한 쓴맛도 루이싱의 인위적인 단맛도 아닌 뭔가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맛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국민 커피예요. 25센트면 이런 커피를 마실 수 있죠.
그날 저는 세상에 이런 커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해병대 출신답게 저는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다른 커피를 마시며 철저하게 비교 분석했습니다. 첫날은 스타벅스 벤티 아메리카노, 둘째 날은 루이싱 라떼, 셋째 날은 한국 믹스커피, 그리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피곤할 때, 야간에, 그리고 손님을 접대할 때까지 말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타벅스는 맛있지만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렸고, 루이싱은 달콤하지만 오후에 마시면 너무 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믹스커피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만족도를 보여줬습니다. 아침 공복에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후 피로할 때도 적당한 각성 효과를 줬습니다. 심지어 손님 앞에서 마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품위 있는 향과 맛을 유지했습니다. 가격은 어땠을까요? 스타벅스 한 잔 값이면 한국 믹스커피를 20잔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말이죠. 저는 사무실에 한국 믹스커피를 비치해두고 손님들에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마시던 사람들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이 커피 어디서 사는 거야? 정말 25센트짜리야? 농담이지. 곧 스티븐의 부동산 가면 특별한 커피를 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스타벅스 바리스타와 루이싱 직원들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인스턴트예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어떤 루이싱 매니저는 우리도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결정타는 지역 방송국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한국 믹스커피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200명 이상이 제 사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경찰까지 교통정리를 나올 정도였죠. 60인 연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커피 봉지 하나가 뉴욕 한복판을 뒤흔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라는 것이었죠.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간 곳은 동서식품 공장이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생산 라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는 것을요. 수십 년간의 연구와 기술이 축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대기업 사무실 방문이었습니다. 임원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는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를 나누며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해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지만 대충 하지는 않아요. 이 작은 봉지 안에도 정성과 정이 담겨 있어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맛과 가격이 아니라 한국적 철학, 바로 정과 실용주의가 완벽하게 조화된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해병대에서 배운 효율성과는 다른 따뜻한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사무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 아니라 한국 문화 체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는 사람들과 믹스커피를 마시며 한국에서 배운 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한국의 따뜻한 문화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와 루이싱의 치열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5센트짜리 작은 봉지가 수십 달러짜리 브랜드들을 제치고 뉴요커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지금도 제 사무실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한국 믹스커피를 경험하고 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느낌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난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25센트짜리 작은 믹스커피가 뉴욕을 흔든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건 진심이 담긴 작은 것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감동 낭독방이었습니다.